지금 나갈 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연속에서 우리 이제 연속을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연속을 배우고 연속의 정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죠, 그죠? 구간을 배우고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연속 함수라고 불러요, 맞아요? 기억나죠? 저도 그렇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조금 자꾸 어렵게 나오는데 함수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잘 해석해 나가면 수투는 조금 편해져요. 그래서 함수나 이렇게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 좀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y는 fx가 연속일 때 연속 함수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으면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배워요. 두 가지 정의인데 하나가 최대 최소의 정의고 두 번째가 이제 사이값 정의. 얘네들은 이제 정리라고 해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를 조금 하면 되고 이 구조를 맞추면 우리는 이 사실을 쓸 수 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를 쓸 수 있고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사이값 정리가 조금 중요하죠. 둘 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존재 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있어. 어떤 애가 반드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에 대한 거냐면 사이값 정리에서는 이제 근의 존재, 근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이값 정리를 써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문제가 나오거나 나왔다는 건 근에 대한 것을 질문할 수 있어요. 또는 근에 대한 질문을 하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대 최소 정리는 대단히 간단하게 돼 있어.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면 이 구간 안에 속하는 어떤 값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게 또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함수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요 값이 최대고 요 값이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연속일 때는 이렇게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해요. 만약에 이게 일직선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은 거야. 알았죠? 그 값으로. 그럼 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여기가 만약에 비어 있으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빌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고 그렇게 뭐 많이 쓰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면 연속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연속은 아니지만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이렇게 가 있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자. 그럼 사실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지. 존재할 수 있지만 꼭 존재한다고 다짐은 못해.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연속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면 확신할 수 있기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 증명이라고 했죠.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뜻일 뿐이지 연속이 아니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때?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이값 정리는 사이에 있는 값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구간 닫힌 구간이죠. 이것도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이고 하나가 더 정리가 되어 있어요. fa 값과 fb 값이 같지 않아. 알겠어요? 그럼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x가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여기가 fa 값이고 여기가 fb 값이라고 합시다.
반드시 같지 않아야 돼. 그치? 이 두 점을 연속으로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이어보세요. 아무렇게나 이으셔도 돼요. 알겠어요? 어떻게 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이어도 돼요. 아셨죠? 찌글찌글하게 이어도 되고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연속이기 때문에 예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값은 아니고 이 FA 값하고 FB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에 사이가 존재해요. 이 사이에 있는 값. 이쪽은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 바깥쪽은 얘기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내가 하나 정하는 거야. 누구 사이에? FA와 FB 사이에. 아시겠죠? 이 사이에 값을 하나 정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런 거죠. FB가 K보다 작고 그 다음에 FA는 K보다 크게. 그래서 K를 이 사이에 있는 하나의 값으로 정해.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알겠어요? 이 사이에는 아무거나 정해도 돼요. 그러면 그 값이 나오게 하는 어떤 값을 대입했더니 K가 나왔어. 이 원하는 K가 나오고. 이 C가 어디에 있어? A하고 B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Y값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이 A하고 B 사이에 있습니다가 사이값이잖아요. 아셨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C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해요. 이게 존재 증명이다. 한 개 이상은 존재. 이건 지금 하나만 존재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렸으면 하나, 둘, 세 개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쓸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로 쓸 수 있어요. 3차 함수는 실근이 반드시 하나 존재해요. 나중에 그래프 그려보면 알아. 근이 하나 존재해요. 알겠어요? 실근이 반드시 하나 존재해요. 이게 3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3차 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또 마이너스를 붙여볼까? 이게 셋 다 마이너스를 붙여. 셋 다 마이너스. 그쵸? 그럼 얘가 근이 얼마인지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차 함수부터는 실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2차 함수는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근의 공식이 있잖아. 3차 함수도 근의 공식이 존재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배우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4차 함수도 근의 공식이 존재하는데 5차 함수부터는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만 있어요. 그건 뭐 특별히 쓰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 함수까지밖에. 그럼 이 3차 함수의 근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못 구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어볼까요? 2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가 8 빼기 3 빼기 2 빼기 1이니까 얼마야? 1이죠. 1을 집어넣어보자.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죠. 그럼 봐. 1에서 2에서인데 1에서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고 2에서는 값이 1이에요. 그쵸? 이 값은 반드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어져 있겠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져 있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누가 있냐면 0이 있다는 거야. 0이 있어요. x축이. 그치? 그럼 이게 지금 y가 0인 값인데 이 0이 되게 하는 어떤 값이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어디에 있어? 1하고 2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럼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게 돼 있어? 0을 지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K를 잡는 값이 대부분 0값일 거야. 왜? 근의 존재를 물어보는 거거든.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서는 근의 존재를 물어보게 돼요. 근의 존재를 물어본다는 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거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이렇게 갔거나 이렇게 갔으면 반드시 사이에 뭐가 있어? 근이 있지. 몇 개 있어? 몇 개인지 몰라. 최소 하나는 있다는 거야. 하나 이상은 있어. 하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외부의 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써요.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확장된 문제가 0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fx랑 ex라는 함수가 만나게 하는 점이 몇 개나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이게 0이 아니잖아. 그치? 보통 사이값 정리는 누구를 택한다고? k를 0을 택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0을 택하는 게 맞아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사실 나중에 이제 함수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중에 함수를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넣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둘이 같다는 건 빼서 얼마라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드디어 k를 0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사이값 정리를 쓰시면 돼요. 알겠죠? 얘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1하고 2 사이에서 근이 가져야 돼. 1하고 2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돼. 그럼 G1하고 G2에 근을 가지려면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죠. 그럼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이고 양수일 수도 있겠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곱하면 0보다 작다로 표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2가 여기 G1이면 1 빼기 2니까 F1 빼기 2하고 2를 집어넣으면 F2 빼기 4의 값이 0보다 작다고 하면 반드시 근이 존재한다고 알 수 있어요. 부호가 다른 거니까,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다면 요 식으로 풀어야 되고 만약에 얘가 플러스인 게 확실하면 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 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알겠죠? 굉장히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라서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든 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여기에 관한 문제들은 웬만큼 잘 풀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만 조금만 설명을 하고 숙제는 끝까지 다 해요. 대표 유형 17문제 조금 접근해 보는 거 하고 사이값 정리하는 거 하고 해서 두세 문제 정도 잠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 숙제를 좀 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문제를 잘 접근을 하셔야 돼요. 324번인데 문제가 일단 지금 화면이 아직 어두워서 그냥 말로 할게요. 실수 t에 대해서 어떤 t에 대해서 직선 y는 t라는 직선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여기가 t면 이런 거고 t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직선들이 있는데 t를 왔다. 그리고 t에 대해서 y는 t라 그랬다는 건 t를 지금 변화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함수와 그래프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그러니까 ft라는 함수가 새로 약속이 됐어요. 그죠? 이 함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ft라는 함수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그려봅시다. 그럼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자 그려보면 알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던 걸 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예요. 자꾸 그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모르면 선생님한테 이제 좀 다 물어봅시다. 그래서 ft라는 함수를 그릴 건데 ft라는 함수는 새로운 함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는 r에 관한 뭐 반지름 r에 관한 문제라면 걔는 0보다 큰 값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0 이하는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실수 t니까 다 그리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축을 이렇게 딱 그리고 이걸 t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래프를 찾아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좀 극단적인 경우를 그려나가는 거야. t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쳐봐. 0보다 어때? 한참 작죠? 0보다 작으면 몇 점에서 만나? 이거랑 몇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죠? 이게 0인 거예요.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그럼 이쯤에서는 0인 거야. 여기 좀 더 올라와도 0이지. 이게 여기선 계속 0인 거예요. 이렇게 0. 알겠어요? 그럼 언제 이제 달라져? 0이야 하다가 이건 y값을 읽으라고 했지. 아까 선생님이 t는 y에 대해서 한 거라 했잖아. 0이 되면 몇 점이 돼? 2개.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 이 점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예요. 됐어요? 2개 만났지? 0보다 조금이라도 커져봐. 그럼 몇 개가 돼? 4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0보다 커진 거니까 4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4개가 될 거예요. 어디까지? t가 1일 때까지지. 1일 때까지 4개가 되다가 1이 되면 몇 개가 돼? 하나, 둘, 3개지. 그럼 3개가 딱 찍혀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예요. 3개에서. 됐어요? 그릴 수 있겠어? 그 다음에 1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얼마야? 2개.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속 2개. 계속 올려도 2개겠죠? 그래서 이 t 함수, ft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리는 자꾸 연습하세요. 이게 이 문제가 상당히 간단한 문제예요. 나중에 가면 원하고 어떤 직선하고 만나는 점인데 이것도 접점이 경계야.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이야. 그러니까 0개였다가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0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 불연속이 일어나는. 알겠어요? 이런 것도 좀 그려봐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뭘로 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면 되죠. 맞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기억하죠? 직선이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고 요 중심점 p, q라는 어떤 중심점이 있으면 중심점을 딱 두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해요? x 앞에 있는 값 제곱해서 y 앞에 있는 값 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이 직선에다가 이 x 값은 x의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y 값은 y의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바로 거리가 돼요. 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하나, 반지름보다 작으면 2개, 반지름보다 크면 0개로 그리시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기본적인 문제부터 FT를 자꾸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상당히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요걸 그려놓고 이 fx라는 ft에 대한 이거 이제 t라고 그리면 이걸 fx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에서.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손쉽게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니까 요 유형 17 파트는 그런 걸 조금 열심히 연습하세요. a 값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 그럼 원소의 개수는 요것도 읽어드릴 줄 알아야죠. 집합인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모양. 이게 이제 조건제시법에서 앞에가 모양, 뒤에가 조건이죠. 2차 함수의 0이 되는 근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근의 개수가 바로 FA가 되는 거죠.
그쵸?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판별식이죠? 보통 판별식이잖아,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 0이면 하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0개, 그렇게 나오잖아, 그지? 실근의 개수니까. 그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쭉 함수를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A에 대한 함수로 그려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절대값 문제로 그리는 건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합시다.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두 가지로 그리셔도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는 그냥 x로 쓰시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쓰는데, 문제는 0보다 클 때는 이걸로 해서 0보다 클 때만 그려야 돼요.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절대값이.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함수를 약간 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빼자.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 없는 함수가 fx라 그랬으면, 요거는 x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함수잖아, 그치? 요거 y축 대칭 함수예요. 이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y는 fx. 이런 건 좀 써놔도 되겠죠? 근데 x에만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 양수일 때는 살아남고, 음수일 때는 이 양수일 때 모양이 그대로 반복, 이렇게 카피가 돼요. 똑같이. 알겠어요? 음수 부분은 아예 그려지질 않아. 왜? 여기다 음수를 집어넣으면 아까 값이 나왔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일 때 값이라고 해봐. 그치?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누가 돼? 3이 돼서 3의 값을 가져가. 그러니까 양수의 모양이 그대로 음수에서 나타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 모양이 이쪽으로 그냥 카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함수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 함수. 그러면 1, 3이고 안 되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럼 1에서 2를 갖는 함수. 이렇게 생긴 건데, 요 부분만 해서 요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따라왔어요? 어려워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 다시 질문 할까요? 양수 부분만 그리고 양수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카피해서 그냥 저쪽에다 하면 된다. 접어서 이렇게 틱 갖다 붙이면 돼요. 알았어요? 이 함수를 그려내고 똑같이 저쪽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빨리 그린 건 선생님이 그냥 한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요.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근이 몇 개가 맞나? 여기 2개, 4개, 3개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그것도 FT에 대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를 자꾸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조금 넘기고. 자, 이런 거죠. 어떤 방정식이 0이 되는 근을 구하래. 근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지래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할 때 우리 방정식을 함수로 놓을 수 있잖아.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라고 놓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쵸?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축하고 만나는 값인데,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고 했으니까 f-1의 값과 f2의 값이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0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350번은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돼요. 숙제가 조금 많나?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이것도 마치 그런 거죠. 이것도 0이 되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 구간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이 값을 대입해보고 이 값을 대입했는데 부호가 바뀌는 값을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건 그 대신 하나하나 일일이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답이 하나가 탁 나왔으면 그럼 그게 답이 맞아요. 다른 건 아마 부호가 안 바뀔 거야. 자, 이런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점을 4점으로 fx라는 함수가 4점을 지난대요. 근데 fx가 0인 점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fx가 x랑 같은 점을 구하라 그랬지. 그지? fx가 0이 아니라 x랑 같은 점을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fx 이걸 빼서 빼기 x라는 함수를 새로운 gx라고 놓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자, 요게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일 때 1이라는 건 f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뜻이야. 맞죠? 왜냐면 fx의 그래프가 4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 뜻은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f 0값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f 1값이 2입니다. 이런 뜻이죠. 알겠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얘의 근을 구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G1은 얼마냐면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1이 돼서 F1 값이 2였으니까 2 빼기 1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G1도 구할 수 있고 G-1도 구할 수 있고 G0도 구할 수 있고 G2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는 애가 바로 얘와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하면 함수가 조금 복잡해져도 0이 아닌 값처럼 느껴지지만 0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 이제 사이값 정리에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냥 쭉쭉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질문 없으면 숙제를 시키려고 했더니 끝날 시간이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숙제는 끝까지 다 하세요. 알았죠? 그만 끼고 있으니까 끝까지 좀 다 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이제 또 하고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문제 열심히 좀 푸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남아서 공부한다는 생각 가지고 계세요. 다음 주부터는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씩 시킬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